이번 시간에는 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프라이머 서페이서 작업의 54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을 배우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프라이머 서페이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중 샌딩 작업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딩 작업이요? 샌딩 하니까 저는 모래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모래와 관련된 작업인가요? 아닙니다. 모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쉽게 말해서 사포를 이용하여 도막의 표면을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샌딩 작업이 특별히 따로 이렇게 공부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자동차 보수 도장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는데 이때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이 샌딩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샌딩 작업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프라이머 서페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하고 프라이머 서페에서 연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친 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프라이머 서페이서 작업 중 샌딩 작업하기.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자동차 도장의 꽃, 샌딩 작업하기. 오늘의 NCS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네,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도장면에 따른 적합한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프라이머 서페이서에 맞는 경화제와 희석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주제, 경화제를 기준 규격에 맞는 비율로 혼합할 수 있게 되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주제 경화제를 기준 규격에 맞는 점도로 희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자동차 도장, 자동차 보수 도장, 구도막 제거 작업, 퍼티 작업, 프라이머 작업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 낮추기, 프라이머 서페이서, 점도개, 리버스 마스킹, 드라이 코트, 웻 커트, 습식 연마, 건식 연마, 연마기, 연마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찬 자동차 도장 전문가를 찾아라. 본래의 빛을 잃은 헌 자동차도 새 자동차처럼 색채를 되찾아준다는 색채 마술사를 만나보기 위해 스피드의 VJ가 서울시 동작구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작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달인 최영래입니다. 자동차 도장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새 차처럼 만드는 것이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으로 치면 성형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술까지 이렇게 같이 겸비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샌딩 작업하기인데 샌딩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죠. 하도, 중도, 상도
구도막의 접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샌딩을 꼭 해야 됩니다. 와, 정말 샌딩 신기하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새로운 또 도장의 세계를 겪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프라이머 서페이서 작업 중 샌딩 작업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프라이머 서페이서 건조입니다. 이는 자연 건조와 강제 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회형 래커계 프라이머 서페이서는 속건성으로 주로 자연 건조를 하고, 이액형 우레탄계 프라이머 서페이서는 강제 건조를 합니다. 두 종류 모두 상온에서 건조되는 도료이고,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강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바디를 전체적으로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도장하여 열 처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도장 부스를 이용한 열 처리보다 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열 처리가 더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는 도장 작업의 전체 공정 중 중간 과정 공정으로 건조 시간, 연마 가능한 시간에 따라 그 작업성을 결정해야 하므로 빠른 건조와 연마가 가능한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업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상도의 외관도 좋다고 할 수 없는데요. 도장 품질과 작업성이 상반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회형 래커계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건조입니다. 래커계는 강제 건조를 이용하지 않고 상온 20도씨에서 빠른 시간에 유기용제가 증발하여 건조되는 타입의 도료이기 때문에 작업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래커계는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 여건에서는 좋은 품질보다는 빠른 시간에 작업해야 하는 작업성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로 이액형 우레탄계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건조입니다. 우레탄계 도료는 자연 건조보다는 강제 건조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래커계보다 건조가 늦어 작업성도 늦지만 우수한 물성과 결함 예방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강제 건조 과정 중 도막의 내구성이 향상되므로 도장 후 건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세팅 타임과 예비 가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장이 끝난 직후 곧바로 열을 가하게 되면 갑자기 많은 열을 받은 도막 표면이 먼저 건조되고 도막 내부에서는 대류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도막 표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도막 내부에 있던 기포나 유기용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된 피놀 결함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함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팅 타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비 가열의 필요성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서 도막 내부에 있던 유기용제를 서서히 증발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도막 결함을 예방하는 동시에 조밀한 도막 구성으로 도막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막 두께 측정기는 금속 표면 위에 건조된 도막을 파괴하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종류와 측정 방법은 제조사별로 유사합니다. 주로 세 가지 타입으로 F는 스틸용, NF는 비철금속용, FNF는 철, 비철금속 겸용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0점을 보정하여야 하며 철, 비철금속용은 철과 비철금속 모두 보정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도장 부스용 연료, 단품 패널 및 차체 바디 등의 피도장물, 방독 마스크, 면장갑 등의 재료와 도장 부스, 적외선 건조기, 패널 전기 오븐, 도막 두께 측정기 등의 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건조할 때에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에 주의하여야 하고, 강제 건조 전에는 반드시 세팅 타임을 부여하여 도막 결함을 방지합니다. 적외선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할 경우에는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며 건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 부스에서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건조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장 작업이 완료된 후 세팅 타임을 10에서 15분 정도 부여합니다. 두 번째, 도장 부스의 컨트롤 장치에 있는 예비 가열 버튼을 사용하여 온도와 시간을 35에서 45도씨에서 5분으로 조정합니다. 세 번째, 본 가열 버튼으로 온도와 시간을 60도씨에서 20분으로 강제 건조 조건으로 조정합니다. 네 번째, 모든 조정이 완료되면 부스를 가동시켜 건조합니다. 다섯 번째, 예비 건조가 끝나면 강제 건조로 자동으로 열 처리되고 강제 건조가 종료되면 냉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냉각이 완료되면 부스의 가동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가 완료되면 건조 상태를 확인 및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적외선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하는 경우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도장 작업이 완료된 후 세팅 타임을 10에서 15분 정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적외선 건조기에 전원을 넣고 1단계에서는 도막 면과의 거리를 약 50에서 60cm 정도로 유지한 후 3에서 5분 정도 건조합니다. 세 번째, 2단계에서는 도막 면과의 거리를 약 20에서 30cm 정도로 유지하여 25분 정도 건조합니다. 네 번째, 건조가 완료되면 냉각시켜 건조 상태를 확인 및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막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추천 건조 도막 두께인 50에서 60 마이크로미터로 도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과 사랑에 빠진 남자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핸섬 가이, 스마트 가이, 소프트 보이 우리 이지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은 프라이머 서페이서 건조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건조하기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난번에 또 프라이머 서페이서 알아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실습에 필요한 재료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재료나 자료에는 도장 부스용 연료, 피도장물, 방독 마스크, 면장갑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장비와 공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장비와 공구에는 도장 부스, 적외선 건조기, 패널 전기 오븐, 도막 두께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도막 두께 측정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죠? 도막의 두께를 예.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아, 그래. 측정하는 계측기. 네. 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장비들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라이머 서페이서 건조하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장 작업 및 건조 작업도 중요하지만 건조된 도막을 연마하여 평활성 있는 표면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마 작업을 하게 되면 연마지에 분진가루가 부착되어 연마지의 역할을 저하시키는 로딩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로딩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연마가 되지 않으며 동시에 연마지의 손실을 초래하고 도막 표면에도 깊은 연마 자국을 남깁니다. 따라서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연마 작업은 도막 표면이 완전하게 건조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표면의 평활성이 불량하면 상도 도장 후 외관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연마 작업 후 깊은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면을 곱게 연마하여 평활성이 좋은 면으로 만드는 연마 작업이야말로 상도 외관을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연마에 사용되는 연마지는 400방에서 600방 정도이고 상도 색상에 따라서 그 이상의 1200방까지도 사용하여 연마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마 방법에는 건식 연마와 습식 연마가 있는데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마 장비를 이용해 연마하는 방법을 건식 연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마 작업이 필요한 연마지와 연마기의 성능 또한 많이 개선되어 상도 도장면에 나타나는 결과가 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습식 연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업성이 우수하고 효율적이어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의 윤활 작용을 활용하여 연마하는 방법을 습식 연마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수 도장 작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소재로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비철금속 소재 또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는 습식 연마는 금속과 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막 결함 빈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식 연마와 습식 연마를 비교한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수 도장에서 사용하는 연마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구동시키는 에어 연마기와 전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전동 연마기가 있으며, 연마기의 종류로는 싱글 액션 샌더, 더블 액션 샌더, 오비탈 샌더, 스트레이트 샌더 등이 있으나 프라이머 서페에서 연마에 사용되는 연마기는 더블 액션 샌더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마지는 연마사를 접착제로 종이, 섬유, 스펀지, 필름 등에 부착시킨 것인데, 연마사로는 산화 알루미늄과 실리콘 카바이트 등이 사용됩니다. 산화 알루미늄은 연마력이 강하여 금속면의 수정이나 녹 제거에 많이 사용하고, 실리콘 카바이트는 내구성이 우수하여 퍼팅 연마, 중도 연마 등에 적합합니다. 연마사는 부착 방식에 따라 오픈코트와 크로스코트로 구분하는데요. 오픈코트는 연마사의 부착 형태가 날카롭고 연마된 형상은 굴곡이 심하며 입자 간격이 넓어 발생 분진이 잘 흘러내려 연마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녹 제거, 구도막 제거용으로 적합합니다. 크로스코트는 연마사의 형태가 구형인데 연마면의 형상도 날카롭지 않아 퍼티 연마, 중도 연마 등의 연마 작업에 폭넓게 사용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에서 연마의 현장에서는 320방, 400방, 600방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상도 베이스 컬러와 블랙과 같은 어두운 컬러일수록 상도 도장면에 연마 자국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마지의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에서 연마의 목적은 상도 도료의 부착성을 좋게 하고 상도 도장면에 균일한 표면을 제공하여 미관을 좋게 하며 퍼티면에 미세한 요철이나 연마 자국을 제거하여 평활한 면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가이드 코트는 흑연가루를 원료로 한 검정색 분말의 연마 보조제인데요. 퍼티면이나 프라이머 서페에서 면을 연마할 때 표면에 발라 연마 과정 중 연마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드라이 가이드 코트는 적당량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과다하게 바를 경우에는 연마 작업으로 인해 드라이 가이드 코트와 분진가루가 혼합되어 표면이 정확하게 연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프라이머 서페에서 연마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하기. 네, 우리 수련하고 그때 연마하고 뭐 이런 느낌을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연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업에 필요한 자료와 기기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재료나 자료에는 프라이머 서페에서가 도장된 패널, 샌더형 연마지, 스펀지 연마지, 중간 패드, 드라이 가이드 코트, 내수 연마지, 핸드파일, 물통, 스펀지, 앞치마, 탈지제, 종이타월, 송진포, 면장갑, 내용제성 장갑, 방진 마스크,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네,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몸을 예.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장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예, 예. 재료, 예. 저희가 실습을 할 네네.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이거 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마를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부터 장비나 공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장비나 공구에는 공기 공급 장치, 더블 액션 샌더, 집진기, 에어더스트건, 적외선 건조기, 패널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에 이게 준비할 자료나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연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라이머 서페이서 연마기에 대해서 내성 발톱처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이머 서페이서 연마하기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건조와 연마에 대해서 또 정말 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건조와 연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멋진 도장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숙지를 열심히 또 해야겠네요. 자, 아무래도 선생님과 직접 또 우리가 실습을 해봤으니까요. 도장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얼굴에 자신감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확 뜹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부분 연마와 패널 전체 상도 도장일 경우 습식 연마를 진행하는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 프라이머 서페이서가 부분적으로 도장된 패널과 연마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탈지제를 사용하여 패널 전체를 탈지 작업합니다. 네 번째, 드라이 가이드 코트를 프라이머 서페이서가 도장된 곳에 골고루 바릅니다. 다섯 번째, 내수 연마지를 4등분하여 물통에 넣습니다. 여섯 번째, 한 손에는 핸드파일에 연마지가 밀리거나 들뜨지 않게 잘 감싸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스펀지에 물을 충분히 묻혀 연마 작업할 표면에 물을 바릅니다. 일곱 번째, 핸드파일을 잡은 손으로 피도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여 연마하고 물이 묻은 스펀지를 잡은 손으로 피도면에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짜면서 연마합니다. 여덟 번째, 프라이머 서페이서가 도장된 곳의 연마가 끝나면 상도 도장할 패널 전체를 연마지로 조착 연마합니다. 아홉 번째, 연마 완료 후 패널에 묻어있는 연마 가루를 물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열 번째, 깨끗한 면이나 마른 종이 타올을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합니다. 11번째, 에어더스트건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라이머 서페이서 작업 중 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샌딩 작업, 건조하고 연마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다른 작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건조 및 연마는 상도 도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도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참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주셔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샌딩 작업하기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도장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